어느 작고 조용한 바닷가 마을. 한 청년이 고향에 돌아왔어요. 고향을 오래 떠나 있다가 돌아온 청년. 아직 30살쯤으로 보였어요. 근데 마을이 이상했어요. 자기가 살던 집이 없어졌어요. 부모님 이름을 대며 사람을 찾아봤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한 노인이 자기 조부모 대 얘기를 해보라고 하자 그제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야기. 300년 전 이 마을에서 어떤 청년 하나가 바다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들었소. 그 사람 이름이 우라시마 타로였다고. 청년이 얼어붙었어요. 그 이름이 자기 이름이었거든요. 자기가 그 청년이었어요. 용궁에서 사흘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이곳은 이미 300년이 지난 거예요. 청년이 품에서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오토이메가 준 옥합. 절대 열지 말라고 했던 상자. 그런데 이젠 모든 걸 잃었어요. 이 상자 속에 혹시 답이 있지 않을까? 열었어요.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연기 속에서 청년의 얼굴이 급격히 늙어갔어요.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하얘지고 허리가 굽었어요. 순식간에 300년의 나이를 그 자리에서 먹은 거예요. 이게 일본 민담 우라시마 타로의 결말이에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해요. 옛날 옛적 단고라는 지방, 지금의 교토부 북쪽 해안. 바닷가 작은 마을에 한 어부가 살고 있었어요. 이름은 우라시마 타로. 성실하고 마음씨 착한 청년이었어요. 매일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아 어머니를 봉양했어요. 어느 날 타로가 해변을 걷고 있었어요. 모래 위에 아이들 몇 명이 모여 뭔가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바다 거북 한 마리였어요. 아이들이 거북이를 지팡이로 찌르고 돌을 던지고 있었어요. 타로가 아이들을 말렸어요. 거북이를 놔줘라. 그 생명도 소중하다. 아이들이 귀찮게 굴자 타로가 돈을 조금 주고 거북이를 샀어요. 그리고 거북이를 바다로 돌려보냈어요. 며칠 뒤 타로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배 옆으로 거북이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사람 말로 인사했어요. 우라시마 타로님이시지요. 며칠 전에 저를 구해주신 분입니다. 타로가 놀랐어요. 네가 그때 그 거북이란 말이냐. 은혜를 갚으려 왔습니다. 용궁에 가시지 않겠습니까? 저희 공주님, 오토이메님이 은혜를 갚고자 하십니다. 용궁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가는 법도 모르지만 거북이가 제 등에 타세요 라고 했어요. 타로가 타니 거북이가 커져서 사람을 태울 만한 크기가 됐어요. 그리고 거북이가 바닷속으로 헤엄쳐 들어갔어요. 바닷속 깊은 곳을 향해 거북이가 헤엄쳤어요. 물고기들이 길을 비켜주었어요. 빛이 점점 푸르고 신비롭게 변했어요. 타로의 호흡은 신기하게도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바다가 그를 받아들인 것처럼. 바닷속 깊은 곳, 산호와 진주로 지어진 거대한 궁전이 있었어요. 빛이 물속에서도 화려하게 빛났어요. 물고기들이 공손히 길을 비켜주었어요. 거북이가 타로를 궁전 앞에 내려놓았어요.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걸어 나왔어요.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옷은 진주빛과 산호빛, 긴 검은 머리가 바다에 떠다녔어요. 어서오세요. 우라시마 타로님. 저는 이 용궁의 공주 오토이메라 합니다. 거북이를 살려주신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타로가 말문이 막혔어요. 오토이메가 웃으며 안으로 안내했어요. 용궁에서 타로가 본 것. 향기로운 음식들, 바다의 진미, 처음 보는 과일들, 보물창고가 끝이 안 보였어요. 황금, 진주, 산호, 비단. 오토이메가 매일 저녁 타로를 위해 춤과 노래를 보여줬어요. 용궁의 무희들과 함께. 바다의 사계절이 한 궁전 안에 다 있었어요. 봄방에선 벚꽃이, 여름방에선 파도가
가을방에선 단풍이, 겨울방에선 눈이. 타로가 말을 잊었어요. 이런 곳이 있다니. 자기가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오토히메가 타로의 옆에 있었어요. 그를 위한 환대를 계속했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아니, 사흘이라고 느껴졌어요. 사실 며칠이 지났는지 타로도 정확히 몰랐어요. 어느 날 아침, 타로가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혼자 자기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용궁에서 이렇게 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타로가 오토히메한테 말했어요. 공주님, 이제 돌아가야겠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토히메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정말 돌아가셔야 하나요? 용서해주세요. 오토히메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작은 옥합 하나를 꺼냈어요. 오토히메가 옥합을 타로에게 건넸어요. 이 상자를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약속만 해주세요. 절대로 이 상자를 열지 마세요.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주세요. 타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일단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열지 않겠습니다. 오토히메가 눈물을 보였어요. 거북이가 다시 나타나 타로를 태웠어요. 바다 위로 올라가면서 타로가 용궁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궁전이 점점 작아졌어요. 오토히메의 모습이 사라졌어요.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익숙한 해안이 눈에 보였어요. 자기 고향 마을. 타로가 해변에 내렸어요. 거북이한테 고맙다고 인사한 뒤 집으로 가는 길을 걸었어요.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해변 쪽 언덕에 있던 자기 집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자리에 다른 집이 서 있었어요. 모르는 집이었어요. 마을 길도 달라져 있었어요. 새 집들이 들어섰고 없던 나무들이 크게 자라 있었어요. 타로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었어요. 저 우라시마 가의 집이 어딘지 아시나요? 사람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우라시마? 처음 듣는 이름이요. 타로가 또 물었어요. 제 어머니 이름이 마을에 사시는 분인데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이름의 노인은 이 마을에 없소. 타로가 당황했어요. 한참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보다가 아주 늙은 노인 한 명을 만났어요. 노인이 타로 이야기를 듣더니 기억이 나는 듯 말했어요. 그 우라시마 타로 이야기. 옛날 옛적 우리 증조 할아버지 때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들었소. 한 청년이 바다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그게 300년 전이요. 뭐라고요? 300년? 그렇소. 바다 요괴한테 홀렸다는 얘기도 있고 용궁에 갔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도 진실은 모르지. 타로가 다리가 풀렸어요. 자기한테는 사흘이었는데 이 땅에는 300년이 지난 거예요. 어머니는 이미 30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친구도 이웃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타로가 바닷가로 돌아갔어요. 망연자실한 채 모래 위에 앉았어요. 품에서 오토히메가 준 옥합을 꺼냈어요. 절대 열지 말라고 했던 상자. 근데 이제 다 잃었잖아요. 가족도 친구도 집도. 이 상자 속에 뭐가 있기에 그토록 열지 말라고 했을까? 혹시 답이 있을까? 타로가 상자를 열었어요. 상자 뚜껑이 열리는 순간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그 연기가 타로의 얼굴에 스며들었어요. 타로가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연기는 계속 그를 감쌌어요. 거울처럼 잔잔한 바다 수면에 자기 얼굴이 비쳤어요. 젊었던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있었어요. 검은 머리가 하얗게 되고 있었어요. 허리가 굽고 있었어요. 300년이라는 시간이 그 짧은 순간에 그의 몸을 덮친 거예요. 타로가 아주 늙은 노인이 되어 모래 위에 쓰러졌어요. 왜 오토히메가 그 상자를 줬을까요? 여러 해석이 있어요. 한 해석은 상자 속에 들어있던 게 타로의 진짜 나이였다는 거예요. 용궁에서 사흘 동안 신비의 힘으로 젊은 얼굴을 유지했지만
원래 나이가 상자 속에 봉인되어 있었다는 것. 다른 해석은 오토히메가 타로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려 했다는 것. 이 상자를 가지고 있는 동안엔 시간이 멈춰 있었다고. 또 다른 해석은 이게 마지막 선물이자 경고였다는 것. 네가 이 세상을 버리고 왔으니 이 세상은 네가 없는 동안 흘러갔다. 돌이킬 수 없다는 알려주는 선물. 정답은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메시지는 분명해요. 신비한 체험의 대가는 언젠가 치러야 한다는 것. 이 이야기의 원형은 생각보다 오래됐어요. 기원 720년에 쓰인 일본 서기에 이 이야기가 처음 기록됐어요. 단 몇 줄. 단바 땅의 어부 우라노시마코가 거북을 잡았는데 그 거북이 여자로 변했다. 그를 따라 복례산으로 갔다. 복례산은 고대 동아시아의 이상향. 신선이 사는 곳. 여기선 300년 이야기가 없었어요. 당고국 풍토기에서 더 상세해졌어요. 여기선 용궁에서 3년을 지내고 돌아와 보니 300년이 지났다고 했어요. 그 뒤로 계속 이야기가 변화하며 전해졌어요. 메이지 시대에 지금 우리가 아는 형태로 정착됐어요. 교토부 북쪽 단고반도. 우라시마 타로의 고향으로 여겨지는 곳. 여기에 우라시마 신사가 있어요. 정식 명칭은 우라시마다 이무진. 우라시마 타로를 신격화해서 모신 신사예요. 관광객이 많이 와요. 특히 아이들이랑 가족 단위. 그리고 거북이의 형상을 한 바위도 근처에 있고 용궁 입구라는 동굴도 있어요. 실제로 우라시마 타로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장소들이 전설을 지금까지 살려요. 메이지 시대. 일본이 서양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아동 교과서에 일본 고전 이야기들을 넣기로 했어요. 우라시마 타로가 그 대표작 중 하나가 됐어요. 이때 여러 버전을 하나로 통합해서 지금 우리가 아는 형태가 됐어요. 현재 모든 일본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알아요. 한국의 춘향전처럼 국민동화예요. 우라시마 타로의 가장 놀라운 점은 시간 왜곡을 다뤘다는 거예요. 용궁 사흘이 인간 세상 300년. 이게 현대 물리학의 상대성 이론과 비슷해요.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발표한 특수 상대성 이론.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간이 느려진다는.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우주여행을 하고 지구에 돌아오면 자기는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지구에선 수십 년이 지나 있을 수 있어요. 일본 과학자들이 이 우주여행자의 시간지연 현상을 우라시마 효과라고 부르기도 해요. 1000년 전 일본 전설이 현대 물리학을 예고한 거예요. 현대 일본에서 우라시마 이야기는 여러 형태로 살아있어요. 만화, 애니메이션에 자주 등장, 학교 연극 단골 소재, 우라시마 효과 물리학 용어, 우라시마 증후군 관용 표현, 오랫동안 방에서 안 나왔다가 나오니 세상이 달라짐. 한 단어가 이렇게 여러 층으로 문화에 스며들어 있어요. 용궁 이야기는 일본만의 것이 아니에요. 한국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심청전에서 심청이 용궁에 다녀오죠. 중국에도 있어요. 여러 도사들이 용궁에 가서 보물을 받거나 공주를 만나는 이야기. 동아시아 전체의 바닷속에 이상한 세계 모티프가 공통이에요. 용궁은 현실 밖의 낙원. 그러나 오래 머물 수 없는 곳. 인간이 잠깐 접하고 다시 떠나야 하는 곳. 버전마다 결말이 조금씩 달라요. 원형 버전은 타로가 노인이 된 채 죽음. 다른 버전은 타로가 학이 되어 날아감. 오토임에도 거북이 되어 그 곁에. 또 다른 버전은 타로가 노인이 된 뒤 스스로 바다로 돌아가 용궁으로 다시 갔다는 것. 근데 공통적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메시지가 있어요. 한 번 이상적 세계를 떠나 현실로 돌아오면 다시는 그곳으로 못 간다는 것. 오토임의 슬픔도 떠올려봐요.
그녀는 타로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영원히 곁에 두고 싶었어요. 근데 타로가 어머니 때문에 돌아간대요. 말리지 않았어요. 상자 하나를 주고 보냈어요. 그 상자에 그녀의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이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상자를 간직하는 것뿐. 오늘 이야기는 한 어부의 시간여행 이야기였어요. 용궁사흘이 인간 세상 300년. 짧은 신비의 경험이 남긴 긴 시간의 잃어버림. 우리도 이런 상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한번 열면 되돌릴 수 없는 선택들. 열지 말라는 금기. 그런데도 궁금해서 열고 싶은 욕망. 우라시마 타로가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너의 상자는 무엇이니? 그 상자를 열 것인가? 닫아둘 것인가? 답은 각자 달라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